원래 과거에 그 대법원장이 그냥 특검을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기소하는 특별검사하고 나중에 재판을 하는 법원하고 이게 하나가 한 군데서 다 소추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 소추 재판의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네네. 법원행정수사관님 그렇죠? 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과거에 각종 특검을 하다가 반성적인 의미에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아주 공평하게 구성을 하자 해서 여당 2명, 야당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그렇게 해서 7명이 7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아주 공정한 상설특검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번에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빼고 야당 4명 추천 그렇게 해서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죠? 아,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있는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규칙 다시 바꿔서 원래대로만 회복시키면 이 특검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치장인데 지금 법원세장이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특검 추천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딱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이외에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관할이라든지 110조 관련한 법적 정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정폭되어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국회의 어떤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이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무논리, 좀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수사해야 될 특검을 대법원에서 추천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법원에서 휘둘리지 않겠냐, 봐주지 않겠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논리로 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아니 변호할 사람들이 그걸 추천하면 변호사들에 의해서 또 휘둘리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네, 두 개는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